월요일 아침 8시 50분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기업 본사 건물 앞이 출근하는 직원들로 분주합니다. 서유진이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건물 정문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였죠. 유진은 한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흔들며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유진의 손에서 커피 잔이 기울어지더니 갈색 액체가 경비실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책상에 놓여 있던 서류들이 순식간에 커피로 젖어들었어요. 아, 경비원 김태수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황급히 서랍에서 휴지를 꺼내 젖은 서류를 닦아내기 시작했죠. 유진은 그 광경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어떤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김태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계속 서류를 닦아냈습니다. 마침 출근하던 신입사원 박민지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입을 벌린 채 멈춰 섰어요. 그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김태수와 멀어지는 유진을 번갈아 바라봤죠. 민지는 경비실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그는 젖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 말리면서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민지는 미안한 마음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출근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경비실로 들어왔어요. 서유진 과장님 택배요. 네, 여기 두세요. 김태수가 받아서 경비실 한쪽 선반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쯤 유진이 다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녀는 경비실로 다가가 선반 위의 택배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상자 한쪽 모서리가 살짝 찌그러져 있었죠. 유진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김태수를 쏘아보듯 바라보며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죠. 말없이 상자를 들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유진의 모습에서 불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관리부 최 대리가 이 장면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닙니다. 최 대리님. 괜찮아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방문자 명부를 펼치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고 김태수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업무를 이어갔죠. 수요일 저녁 9시 회사 건물은 대부분의 불이 꺼지고 고요했습니다.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유진이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친 표정으로 가방을 챙긴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하던 유진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죠. 가방 속을 뒤지던 그녀의 얼굴에 짜증이 번졌습니다. 차 키가 없었어요. 아, 진짜. 유진이 한숨을 푹 내쉬며 경비실을 돌아봤습니다. 김태수가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유진이 성큼성큼 경비실로 걸어갔죠. 저기요. 김태수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제 차 키를 사무실에 두고 왔어요. 7층 마케팅팀 제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좀 가져다 주세요. 유진의 말투에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김태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원칙상 허가 없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안 규정이 있어서요. 뭐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근하다 피곤해 죽겠는데 융통성도 없네요. 경비원이면 이런 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수는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규정을 지켜야 해서요. 직접 올라가시거나 관리부에 연락을. 됐어요. 제가 직접 가겠어요. 유진이 말을 자르며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한쪽에서 청소를 하던 용역 직원 김아주머니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간 경비 보조로 근무 중이던 이 씨도 불편한 표정으로 김태수를 바라봤죠.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김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침 10시였어요. 마케팅팀 사무실에서 정수연 대리가 노트북을 들고 유진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밤샘으로 작성한 보고서 파일이 들어 있었죠. 과장님,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유진이 파일을 받아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3페이지쯤 넘기던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 오타 있잖아요. 어디요? 정대리가 당황하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못 잡고 제출해요? 점심시간까지 다시 수정해서 가져와요. 네, 죄송합니다. 정대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조용히 이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책상으로 돌아간 정대리는 의자에 깊이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자리 김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괜찮아, 오타 하나쯤이야. 정대리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민지 신입사원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죠. 팀 내 분위기가 점점 더 경직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금요일 점심시간 구내식당이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인사팀 과장 한미선이 동료 3명과 함께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죠. 그들은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무겁지 않아? 재무팀 이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러게요. 다들 승진 시즌이라 예민한가 봐요. 한미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옆에 앉은 영업팀 김 차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마케팅팀 서 과장 말 들었어요? 경비실 김 선생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한다던데.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한미선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저도 들었어요. 김 선생님은 정말 예의 바르신 분인데. 맞아요. 저한테도 항상 친절하게 인사하시던데. 왜 서 과장한테만 그렇게 당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 차장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대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보탰어요. 그래도 서 과장님도 요즘 승진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한미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그건 아니에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회사 전체로 서유진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임원 전용 식당에서는 다른 분위기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인사 담당 상무 박철민이 CEO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상무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죠. 대표님,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조직 문화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CEO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갑질 문화요. 특히 일부 중간 관리자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 상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이며 냅킨으로 입을 닦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 대표이사가 부임하네. 김 대표는 그런 문제에 특히 민감한 분이야. 조심하게. 알겠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겠습니다. 박 상무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이어갔죠. 한편 경비실에서는 김태수가 동료 경비원 송 씨와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송 씨가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 마케팅팀 서 과장 때문에 화 안 나세요? 김태수가 잠깐 손을 멈추고 부드럽게 웃었어요. 화요? 왜 화를 내겠어요? 그래도 너무 무례하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송 씨의 목소리에 분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에요. 아마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도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아요. 김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그런 김태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경비실 창문 너머로 점심시간에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건물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회사가 평소와 다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신임 대표이사 환영식이 열렸어요. 임원들과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죠. 유진도 그 자리에 참석해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오후 프레젠테이션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신임 대표 앞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발표가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어요. 환영식이 끝나자 유진은 서둘러 마케팅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수연 대리와 박민지 신입사원, 그리고 김 대리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자, 마지막 리허설 시작합시다. 유진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파일을 확인하던 유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죠. 이게 최종본이 아니잖아. 유진의 외침에 팀원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 대리가 급히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과장님, 그럼 최종본은 어디 있어요? 빨간 USB. 빨간 USB에 저장했는데. 유진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빨간색 USB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어젯밤 집 서재에서 작업하던 장면이 떠올랐죠. 책상 위에 USB를 꽂아둔 채로 회사에 온 것입니다. 어떡해요? 지금 몇 시예요? 민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1시 15분. PT까지 3시간도 안 남았어. 유진이 급히 핸드폰을 꺼내 대리운전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오전이라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 표시됐어요. 그녀는 다시 택시 앱을 열었지만 근처에 잡히는 택시가 없었습니다. 집까지 왕복하면 최소 1시간. 교통체증까지 생각하면 유진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팀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죠. 제가 다녀올까요? 정 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니, 당신은 PT 자료 확인해야 해. 내가.
내가 다녀와야 해. 유진이 가방을 집어들고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온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지나가는 택시마다 이미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10분이 흘렀지만 택시는 잡히지 않았죠. 유진의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경비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김태수가 방문자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기, 김 선생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요. 혹시 차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유진이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중요한 자료를 두고 왔고 2시간 안에 다녀와야 한다고요. 김태수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평소의 오만함은 어디 가고 간절한 얼굴로 김태수를 바라봤죠. 시계는 어김없이 째깍째깍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차는 없지만 제 오토바이로 다녀올 수 있어요. 네, 오토바이요? 유진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집 주소가 어디세요? 김태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주소를 보여줬죠. 강남구 대치동인데. 그런데 경비 업무는 어떻게 하세요? 송 선생님께 잠깐 부탁드리면 돼요. 김태수가 옆에 있던 동료 송 씨를 불렀습니다. 송 씨가 상황을 듣더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김태수가 경비실 뒤편에서 헬멧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USB의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서재 책상 위, 모니터 오른쪽이요. 빨간색 USB예요. 알겠습니다. 빨간색 USB, 모니터 오른쪽이죠? 김태수가 또박또박 확인하며 헬멧을 썼습니다. 그는 경비실 옆 주차 공간에 세워둔 오토바이로 다가갔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김태수가 손을 흔들며 출발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회사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유진이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소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이 자신을 위해 먼 길을 달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급한 마음에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은 로비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1시 5분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유진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11시 30분 회사 정문으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봤어요. 김태수가 헬멧을 벗으며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손에는 빨간색 USB가 들려 있었어요. 과장님, 김태수가 유진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유진이 달려가 그의 앞에 섰어요. 여기 있습니다. 김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USB를 건넸습니다. 유진이 USB를 받아쥐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만에요. 중요한 일에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김태수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나중에 꼭 제대로 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김태수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발표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진이 USB를 꼭 쥐고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김태수를 바라봤어요. 김태수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김태수가 헬멧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송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태수가 자리를 교대하며 송 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경비실 의자에 앉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김태수는 평온한 얼굴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방문자 명부를 펼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간 그의 모습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발표 자료를 연결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회의실 정면에는 신임 대표이사 김준혁이 앉아 있었죠. 그의 옆으로 인사 담당 박상무와 마케팅 본부장이 자리했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에 빨간 USB를 꽂고 파일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제목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팀 서유진 과장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녀는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제품 론칭 전략부터 타겟 고객 분석, 예상 매출까지 빈틈없는 발표였죠. 김준혁 대표가 팔짱을 낀 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3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경쟁사 분석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데이터는 어느 시점 기준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입니다. 출처는 자료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 대비 ROI 목표가 다소 높아 보이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네, 지난 3년간 유사 프로젝트의 평균 ROI가 18%였고 이번에는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채널을 추가해 23%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김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준비된 발표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안도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후 4시 유진이 팀원들과 간단한 뒤풀이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그녀의 눈에 경비실이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습니다. 김태수의 도움이 없었다면 발표는 망쳤을 거예요. 유진은 발걸음을 경비실 쪽으로 돌렸습니다. 김태수가 방문자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유진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과장님, 발표 잘 끝나셨나 봐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유진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로비 반대편에서 김준혁 대표가 퇴근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비실 쪽을 보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어요. 김 대표가 성큼성큼 경비실로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유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침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도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바라봤죠. 인사팀 한미선 과장과 재무팀 이대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준혁아, 벌써 퇴근이니? 김태수가 부드럽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오늘 첫날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나 보려고요. 김 대표가 김태수 옆에 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닿았습니다.
아, 서 과장님이시네요.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김 대표가 김태수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죠. 아버지, 회사 분위기는 어떠세요? 아주 좋단다. 직원들도 다들 친절하고. 김태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주변에 모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비실의 김 선생님이 신임 대표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김준혁 대표가 주변에 모인 직원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김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제 아버지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아버지는 30년 전 작은 회사를 시작해서 중견기업으로 키우신 분입니다. 10년 전 성공적으로 회사를 매각하고 은퇴하셨죠. 김 대표의 목소리가 회사 로비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한미선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입을 가렸어요. 은퇴 후 아버지는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진짜 태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으셨대요. 김태수가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게 부탁하셨어요. 우리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게 해달라고요. 재무팀 이대리가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죠.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몇 주간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커피를 쏟고도 사과하지 않았던 월요일 아침. 택배 상자를 보며 짜증을 냈던 그 순간. 야근 후 무례하게 차 키를 가져오라고 했던 밤. 모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 대표가 유진을 부드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 과장님, 오늘 발표하신 분이시죠?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김태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깊게, 정말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너무 무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람을 직급과 직책으로만 판단했어요. 유진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움을 받고도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수가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습니다, 과장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김태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김 대표가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서 과장님. 변화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죠. 김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예요.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으시니 괜찮습니다. 유진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무거운 절이었습니다. 인사팀 한 과장과 마케팅팀 정수연 대리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로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담긴 고요함이었죠. 석양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경비실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2주가 흐른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8시 50분 유진이 회사 정문으로 들어서며 경비실을 바라봤어요. 김태수가 방문자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유진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아, 서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김태수가 반갑게 인사를 받았어요. 유진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 2잔 중 하나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커피 한 잔 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태수가 커피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의 맑은 하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 화단의 꽃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였어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유진이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경비실 옆을 지나가며 동료 경비원 송 씨에게도 밝게 인사했어요. 송 선생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송 씨가 놀란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 김태수가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오전 10시 마케팅팀 회의실에서 주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이 노트북을 열며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자, 다들 주말 잘 보내셨죠? 이번 주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던 중 정수연 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과장님,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말씀해 보세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정 대리가 신제품 홍보를 위한 새로운 SNS 전략을 설명했어요. 유진이 진지하게 듣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걸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민지 씨 의견은 어때요? 박민지 신입사원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다듬어 봅시다. 유진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서 마커를 집었습니다. 팀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안에 활기찬 에너지가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이 팀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후배 직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주말에 본 영화 이야기, 최근 관심사에 대한 편안한 대화가 오갔죠. 다른 테이블에서는 인사팀 한미선 과장이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마케팅팀 분위기 좋아 보이던데? 재무팀 이대리가 물었습니다. 맞아요. 서 과장님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팀원들도 훨씬 밝아졌고요. 한 과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전 직원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이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준혁 대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상호 존중의 중요성, 수평적 소통의 가치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죠. 직원들이 진지한 표호로 경청했습니다. 유진도 그 자리에 앉아 김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새기며 들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진이 가방을 챙겨 1층으로 내려왔어요. 경비실을 지나가던 그녀와 김태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눴죠. 김태수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어요. 유진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김태수가 지켜봤습니다.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업무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녁 노을이 회사 건물의 유리창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풍경이 평화로웠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